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흙길을 뒤지며 노인이 말한 반지를 찾기 시작했다. 이마엔 땀이 흐르기 시작했고 손과 옷이 흙투성이로 변했지만 찾아야 한다라는 생각 하나로 돌도 들춰보고 잔디 사이사이도 뒤지던 중 반짝하고 빛나는 금반지 하나가 보였다. 아이고 고맙다 아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 힘내고. 이건 할미가 주는 선물이야. 잃어버리지 말고 손에 꼭 쥐고 댕겨. 노인은 자신의 주변에 있던 꽃 하나를 꺾어 나의 손에 건넸고 나는 그 꽃이 보물인 것처럼 빠지지 않게 품 안에 넣고 다시 천천히 걸어갔다. 한참을 걸으니 큰 강이 나왔고 도깨비는 천조가리를 나에게 건네주었다. 이곳에서 눈을 가려야 해. 그리고 아까처럼 노래를 불러. 도깨비가 건넨 천을 받아들고 안내해준 배 위에 몸을 올렸다. 강의 물은 검정색 물감을 풀어놓은 것처럼 강의 깊이도 안에 무엇이 있는지도 알 수 없었다. 도깨비가 준 천으로 눈을 가리니 아무것도 없는 어둠 속에 갇힌 느낌이었다. 노를 저어 첨벙거리는 물소리가 들려왔지만 첨벙거리는 소리 말곤 아무런 소리가 나지 않았기에 그가 내 옆에 있는지는 물소리 하나만으로 알 수 있었다. 서준방. 무슨 소리지? 제대로 들리진 않았지만 익숙한 소리. 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라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다. 더 듣고 싶어. 나의 이름을 알면 모든 질문에 해답이 풀릴 것 같다는 생각에 그 소리를 더 듣고 싶었다. 이름 하나만 알면 잊혀진 기억이 되살아나고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아도 될 것만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들기 시작했고 몸은 자연스럽게 그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이끌렸다. 노래 불러. 몸이 조금씩 소리가 나는 곳을 향하자 도깨비는 급하게 소리쳤고 그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앞이 보이지 않았지만 눈을 질끔 감고는 도깨비를 만났을 때와 똑같은 노래를 부르며 이 어둠이 다시 끝나길 빌었다. 서준밤. 노래를 불러도 내 이름을 부르는 듯한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고 더 자세히 듣고 싶다는 마음이 올라왔지만 꾹꾹 눌러 담으며 계속 노래를 불렀다. 얼마나 불렀을까? 이제는 목이 점점 아파오기 시작하자 그는 그제서야 도착했다며 나의 손을 잡고 배에서 내려주었다. 배에서 내리자마자 눈을 가린 천을 풀고는 눈을 떴다. 우와. 눈을 뜨자 눈 안으로 들어온 풍경은 아주 으리으리하고 큰 궁전 같은 모습을 한 건물이었다. 지금까지 본 어떤 궁전보다 가장 우아하고 주변은 깔끔하면서 화려했다. 수고했어. 난 더 도와줄 수 없어. 이제부턴 혼자 해야 해. 도깨비는 가장 해맑은 미소를 지으며 품속에서 꽃 하나를 꺼내 손에 쥐어주었다. 이 꽃들은 무엇일까? 왜 나에게 주는 걸까? 두 송이의 꽃을 바라보며 여러 생각이 들었지만 이상하게 돌아갈 수 없을 거라는 의심은 사라지고 돌아갈 수 있다라는 희망이 샘솟기 시작했다. 돌아갈 것이라는 희망을 품은 채 가장 큰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많은 방들이 눈앞에 펼쳐졌고 방 안에는 나를 바라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설 때마다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 아이는 통과할 수 있을까? 여기까지 오다니 대단한걸? 복도에 발을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기억이 하나하나 떠올랐다. 나의 이름은 야, 그저 평범한 회사원. 어릴 때부터 말을 심하게 더듬고 그로 인해서 굉장히 소심해진 나는 학생 때부터 직장 생활을 하면서까지 따돌림을 당하였다. 생각 다 있으면 들어오거라. 복도 끝방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방 안으로 천천히 들어가자 화려한 옷을 입은 한 남자가 나를 맞이했다. 남자의 얼굴은 그동안 보았던 사람들보다 가장 멋있었지만 가장 무서운 얼굴이었다.
그래.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했다. 아무도 내 편이 아니라는 생각과 언제까지 참아야 할까. 어떤 짓을 해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 눈에는 이상한 사람이라는 낙인이 찍히고, 그러다 그런 괴로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 이곳까지 왔지. 아무런 말을 할 수 없었다. 그가 말을 하면 할수록 부끄러웠다. 아니,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다른 행동을 했다면 어땠을까? 바뀔 수 있는 상황은 꽤나 있었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기에 과연 내가 한 행동들이 진짜 최선이었을까 라는 생각에 고개를 제대로 들 수 없었다. 보아하니 똑같은 생각이겠구나. 그 상황에서 다른 선택지도 있었다. 성격 탓, 주변 탓만 하며 자신을 바꿀 생각도 없고 시선을 돌려 다른 곳을 바라볼 기회가 있었다. 하지만 넌 그 선택지는 무섭다며 주변을 탓하며 시도조차 안 했지. 물론 너를 고통스럽게 한 것들은 전부 분별을 받을 것이다. 고통을 참지 못한 것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다. 너의 귀중한 생명을 스스로 포기하려 했다는 것이다. 그의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 깊은 곳을 쿡쿡 찔렀고 숨이 점점 막혀오고 몸은 덜덜 떨렸다. 그런 너에게 기회를 줘야 할 이유가 있을까? 그래, 나는 너무 힘들다고 괴롭다면서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 몸을 던졌다. 이제서야 모든 것이 맞춰졌다. 왜 내가 여기에 있는지, 여기는 어딘지. 죄송합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겨우 대답을 하며 눈물을 뚝뚝 흘렸다. 하지만 살고 싶었다. 괴로움에 몸부림치면서도 너무나 살고 싶었다. 그래서 몸을 던졌었다. 펑펑 눈물을 흘리면서도 계속해서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그 말을 들은 그는 한숨을 내쉬며 다시 입을 열었다. 그래, 도깨비도 삼신도 전부 너의 편이구나. 정확히는 너가 살길 바라는 사람들의 편이지. 단, 이곳에서의 기억은 지우지 않겠다. 모든 기억을 갖고 살아가거라. 그는 내 손에 들린 꽃을 가져갔고 카페에서와 마찬가지로 큰 거울을 가리켰다. 그가 가리키는 큰 거울 속으로 다시 천천히 들어갔고 눈이 스르륵 감기고 졸음이 몰려왔다. 얼마나 지났을까? 굳게 감고 있던 눈을 천천히 떴다. 내 눈앞에는 나를 보고 우는 친구들과 가족들이 나를 껴안고 도닥였다. 이제서야 깨달았다. 내 편이 없는 것 같고 혼자라 생각했지만 내 편이 꽤나 많이 있었다는 걸. 그리고 모든 기억들이 파도처럼 몰려오자 눈물이 뚝뚝 흘렀고 모든 사람의 품 안에서 울면서도 편안한 느낌이 들었다. 이 아이는 다시 제 집으로 돌아갔군요. 아쉽긴 하네. 더 놀고 싶었고 하고 싶은 말도 많았는데. 뭐 어쩔 수 없죠. 그 아이가 살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바란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그래도 살다가 나이가 먹고 다시 여기로 오게 된다면 그때 놀아요. 그때가 되면 물어봐야지. 어떻게 살았고 어떤 삶이었는지.